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반수의 첫 번째 토론에서 주요 이슈는 헬스케어와 이민이었고 주목받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렌과 훌리안 카스트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은 선두주자 5명 가운데 1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선두주자가 참여하는 오늘 토론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35번 나오기는 했지만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중요하게 다뤄졌어도 북한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방위조약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인구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일단 하지 못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오늘 아침 판시했습니다. 미국 금융업계와 기업이 이민자 구치소나 감옥시설이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강해지자 구치소나 구류소를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또 다른 결함이 발견돼 연방항공국이 운항 재개 허락을 연기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전쟁하는 걸 원치 않지만 전쟁할 가능성은 있고 두 나라 사이의 긴장도 강해집니다. 지금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의 미국이 그 방송 아이템을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지 되는가? 깊이는 어디쯤 가면은 여러분들께 적절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 뉴스에 관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주의 그 한인 그 언론사에서 역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그 미국과 적합하지 않고요. 또 한국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부분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는 가능한 한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지 미국 어떤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든지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부터 부터가 아니라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됐던 지금 24명 후보 가운데 20명이 추려졌고 그 가운데 반인 10명의 민주당 예비선거 그 후보 토론회를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후보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뭐 지금 1명 내지 2명, 뭐 3명, 4명 그 정도까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보와 이슈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후보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다른 9명.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 뜬 사람이 있고 조금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 이것조차 임시입니다. 후보 토론회 한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엘리자베스 워렌은 뭐 워낙에 교수 생활도 오래 했고 요즘은 뭐 어떤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인데 먼저 이슈부터 할까요? 그래도 이름 정도는 불러드려야지 되겠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베로 오로크 전 하원 의원 텍사스, 코리 부커 상원 의원, 에이미 크로바샤 상원 의원, 또 존 델레이니 전 하원 의원, 털시 게버드 하원 의원, 하와이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훌리안 카스트로 어제 주목 많이 받았죠.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 팀 라이언 하원 의원,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 제이 인슬리 그 워싱턴 주지사 이렇게 10명이 나왔는데 이슈는 제일 먼저 경제, 헬스케어, 이민, 이란, 총, 기후변화 등이었는데 같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다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how,
그 점이 이제 그 후보들마다 좀 달랐는데 그렇게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그 도드라졌던 발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경제가 좋고 또 어떤 부분에 조금 해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민자 때문이 아니다. 빅 비즈니스 때문이다. 큰 기업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후보들이 했고요.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케어는 인권이다. 라면서 그 뉴욕의 시장과 그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두 사람만이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민간 기업이 보험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메디케어 포 올 버니 샌더스 오늘 토론을 할 버니 샌더스가 먼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국가가 관장해야지 된다는 여기에 이제 동의한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이민 문제가 어제 가장 좀 뜨거웠기도 했고 또 후보들의 감성이 많이 들어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 뭐 장관이에요. 전 장관은 오바마 때였었죠. 이 사람은 뭐 1325 조항을 들어서 그게 과연 난민으로 미국의 난민을 신청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지 되느냐, 제일에 가둬야지 되느냐, 아니면 교통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너 전과자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대해서 이 카스트로는 이 후자요. 티켓을 주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전쟁 위협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후보가 했고 더군다나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본인이 그 방위군으로 이렇게 이란, 아프가니스탄에도 갔었던 하와이주의 하원 의원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총기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뭐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더군요. 다만 이제 코리 부커가 뉴저지의 주에 사는 상원의원이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는 지난주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7명이나 총격 사건으로 숨졌다.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지난해 숨졌다. 그래서 총기 문제는 나에게 정치나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퍼스널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로버트 멀러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슈는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탑 5 후보 가운데 24명 가운데서 어제 한 명만이 엘리자베스 워렌만이 첫날 토론을 한 사람인데 지금 MSNBC 텔레문도에서도 방영을 했기 때문에 텔레문도의 앵커도 나왔었고요. 해서 이제 굉장히 전부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에게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전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Senator Warren. Senator Warren. Senator Warren. Senator Warren. 네, 그리고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오랜 다른 후보보다 먼저 민주당 후보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처리를 했고요. 이 토론회 하는 내내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경제가 좋아진다 분명히 좋아지면 뭐 하는가 아주 탑 부자들만 점점 부자가 되는데 그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Who is this economy really working for? It's doing great for a thinner and thinner slice at the top.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주목받은 사람이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 장관인데 이 사람은 이민이나 경제에 대해서 나도 딸이 있는데 하면서 이민에 대해서도 딸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아빠와 딸이 리오그란데 강에서 딱 머리를 바닥에 묻고 숨진 그 사진도 얘기를 했고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성이 남자보다 돈을 덜 받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신예라고도 볼 수 있는 비토 오로크 이 후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주목은 좀 받았어요. 근데 딱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스페니쉬로 답을 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오하이오주의 그 정치인이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이 저는 주목됐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금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보통 일하는 그 계층이요. 미국에서 워킹 클래스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 사람이 그 하원이 민주당의 다수당이 된 뒤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에 도전을 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목받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좀 주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에서는 하와이의 그 털스 게벌드 하원 의원을 많이 그 주목을 했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뭐 과격하게 차고 들어가진 않지만 본인의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했었던 그런 사람이고 뭐 텍사스주의 전 하원 의원인 그 비로 오로크 하원 의원은 예상보다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또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워킹 클래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미네소타의 에이미 클로바셔 그 상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 그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도적인 사람이 주목받지 못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팀 라이언이라든가 팀 라이언이 계속 강조를 한 게 포 같은 워킹 클래스가 많은데 더 이상 미국의 워킹 클래스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 아무도 그의 말에 오늘까지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미 클로바셔 같은 경우도 중도적인 성향의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내놓지 못하니까 민주당끼리 그 지금 싸움을 할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사이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제이 인슬리 그 워싱턴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이 낙태 여성의 낙태에 대해서 내가 여성의 권한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한 사람은 여기서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 본인이 이제 주지사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에이미 클로바셔가 그래요? 하고 한번 끼어들더군요. 상당히 네,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장면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I am the only candidate here who has passed a law protecting a woman's right of reproductive health and health insurance. I just want to say there's 3 women up here that have fought pretty hard for a woman's right to choose. So I'll start with that. 네, 여기 3명의 여성 후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과 또 뭐 제일 앞서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있고 하와이의 그 게벌드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만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웃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수 인종으로서 방송을 하면서 주목되는 것은 어제가 그 텔레문도에서도 방영을 하기는 했지만 후보들이 처음에 그 비로 오로크 그 전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스페니쉬로 답을 한 뒤에 다른 3 후보도 스페니쉬로 했고 심지어는 뭐 중간에 그 질문을 하는 진행자도 스페니쉬를 했거든요. 히스패닉계를 굉장히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히스패닉계의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Necesitamos incluir cada persona en el éxito de esta economía. 이 얘기는 그 오로크 그 전 의원이 최고위 소득자의 세금을 70%까지 한다는 그런 것. 최고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때 모두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이겨야지 된다. 그러려면 모두 민주주의에 포함시켜야지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스페니쉬로 답하니까 옆에 이제 코리 부컬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이 있었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그 전에 어제 주목을 받은 카스트로 전 장관도 역시 그 스페니쉬로 뭐 국가를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중간에 스페니쉬를 많이 말을 했습니다. For Honduras and Guatemala and El Salvador, so that people can find safe. 네, 그리고는 이제 코리 부커예요. La situación ahora es inaceptable. Este presidente ha atacado, ha 또 이 같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 텔레문도의 앵커인 그 호세 디아스 발라트가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일을 좀 잘 안 하고 거부를 하니까 신청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좌절해서 강을 넘어서 미국 땅에서 신청을 하려다가 숨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자체를 스페니쉬로 했어요. Congresista O'Rourke, ¿qué haría usted en el primer día, si usted es presidente, sobre esta realidad que está ocurriendo? What would you do?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니쉬를 하지 못하는 그 하와이주의 그 하원 의원의 동생인가요? 언니인가요? 트위터에서 이건 뭐야?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역시 그 토론에 참여를 해야지 되는 제리 양 전 야후의 제리 양도 오늘 나가잖아요. 아, 내 스페니쉬는 아주 후진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오늘 스페니쉬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역시 그 떠오르는 사람이었죠. 인디아나주의 작은 도시의 시장인 그 피트 부티겔가 스페니쉬를 잘하는데 이 사람은 뭐 스페니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노르웨이안, 프렌치, 이탈리안 뭐 여러 가지 뭐 아라빅도 하고 다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주목되고 어제 또 가장 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나중에 있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도 사람들에게서 그 10명 후보 입에서 북한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란은 그 사이에 나왔거든요. China, but the Okay. biggest geopolitical threat Yes. remains nuclear weapons. Okay. Right? So those are 핵무기까지 나왔어요. Totally get it. Go ahead, Governor Inslee. The bigges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s Donald Trump, and there's no question. Congresswoman Gabbard. 이때 박수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니까요. Political threat. The greatest threat that we face is the fact that we are at a greater risk of nuclear war today than ever before in history. Senator Two Klobuchar. threats, economic threat, China, but our major threat right now is what's going on in the Mideast with Iran if we don't get Okay, our try to act keep it at together one. for this Slimmer than what we've been going here. One or two words. Our existential threat is climate change. We have to confront it before. 기후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Climate change. Yeah, Senator Booker. Nuclear proliferation and climate change. Secretary Castro. Say, China and climate change. Congressman Ryan. China, without a question, they're wiping us around the world economically. And Mr. Mayor. Russia, because they're trying to undermine our democracy, and they've been doing a pretty damn good job of it. We need to stop them. All right. 10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위협이 러시아라고 말한 사람도 뉴욕의 빌 드 블라지오 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큰 박수를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방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했더니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그것 기치를 내걸고 나왔던 워싱턴의 주지사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죠.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s Donald Trump, and there's no question. Congresswoman Gabbard. The bigges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s Donald Trump, and there's no question. 그리고 이 훌리안 그 캐스트로 전 장관도 이제 2020년은 이민법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려면은 역시 그 상원과 하원과 백악관이 이번에는 다 민주당이 돼야지 된다 하면서 아디오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무슨 그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처방약값이라든가 기간 산업을 어떻게 하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상원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미치 매코넬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서 대통령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별달리
뚜렷한 답은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공군기 타고 일본 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계속 시시각각 본인이 내가 민주당이고 보면서 트윗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트윗하진 않았어요. 한 뭐 30몇 분 지나고 나서 보링하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저는 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보링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오늘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명 가운데 뭐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도 있고 버니 샌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아나의 시장인 피트 부티게가 있고 이런 사람들 오늘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하나 정정해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뭐 별것 아닌데 이 직업적인 그 직업병이에요. 뭔가를 잘못된 것을 알고 나면 잊지 않으면 다시 바로 잡는 것이요. 제가 어제 그 토론회가 이제 뭐 마치 두 사람씩 한 사람은 계속 나오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교대로 어제 두 사람 오늘 두 사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더군요. 어제 총 출동을 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3사람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2사람이 45분까지 하다가 나머지 15분 남겨놓고는 5명이 총 출동하더군요. 그런 포맷은 처음 봤는데 뭐 새로우니까 뭐 괜찮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미 오사카에 간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완전한 그 판결은 아니지만 내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새벽이네요. 오사카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명의 이 국가적인 리더를 만나거든요. 호주 총리 만났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나서 뭔가 회담이 제대로 관세에 대해서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뭐 당장 뭐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화웨이에 대한 그런 미국의 압박 같은 것을 걷어들여라 서로 얘기를 하니까 팽팽해서 확실하게 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두 나라 지도자가 내가 이겼어 국내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는 해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인도 태평양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지역 이름을 바꿔가지고 잘 그 익숙지가 않습니다. 조약 이름도 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전에 것을 쓰지 않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중요시한다 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무역 그 특혜 주는 것을 또 걷어내고 해서 모디 총리를 이번에 그 만나는데 모디 총리도 만만치 않더군요. 이 사람도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도 뭐 지금 몇 가지 한 30가지 정도 되던데요. 그 보복 관세를 붙였잖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본이기 때문에 현장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그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태여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하지 않더니 일본 땅에 내려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맞다. 말하자면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본과의 방위 조약을 뭐 깨는 것, 깬다기보다 취소시키는 것, 없애버리는 것, 방위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withdraw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맞겠네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일본의 방위 조약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핵폭탄 뭐 지금까지 유일하게 쓴 나라예요. 일본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다 쓰고 나서 일본이 항복하고 그래 우리는 군대 같은 거 이제는 없어. 뭐 자위대는 있지만 없어 하면서 대신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협되면 미국이 막아줘 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있는 미군보다 숫자도 더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것을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가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을 다 바쳐서 일본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우리 돕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나 고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 본격적으로 만날 테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게 되는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연방대법원이 하나는 하겠다 하고 하나는 이건 연방대법원에서 할 게 아니야 했는데, 이 정도는 했습니다. 5대 4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연방대법원이 기울었잖아요. 그 5대 4로 보수가 더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진보 쪽으로 5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그 캐버나우 연방대법관이 지명이 되고 그가 대법관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존 로버츠 보수적인 이 대법원장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그 공화당이라고 또 대통령이 2명이나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을 했다고 완전히 그 정치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 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존 로버츠가. 그래서 이번에 존 로버츠가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연방 그 상무국이 주도를 해서 그 윌버 로스가 주도를 해서 당신 시민권자예요?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넣는다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은 이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붙였어요. 조건을 달아서 최종 판결이 아니라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이게 인구 센서스를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인구 센서스를 하는 목적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사느냐. 그 인구는 미국의 합법 시민, 그 시민권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는 불법 체류자도 거기에 센서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추적하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안 한데도 내 신분이 이런데 하고 인구 센서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 배당 숫자를 인구 숫자로 하죠. 그리고 또 어떠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갈 때도 인구 숫자대로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의 목적은 그런 목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뭐 시민권자나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지만 그것을 최근에는 다 안 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게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다 하면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완전하게는 아니고 일단은 아니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이걸 또 소급을 해서 설명을 더 잘해서 이기려고 할 텐데 그러기에 센서스 조사가 이제 곧 있으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2020년 내년입니다. 센서스에는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이 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또 10년의 세월이 있는데 또 대통령이 바뀌고 또 지도부가 바뀌고 하게 되면 그 의사당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미국의 여러 선거구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또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뭐 열 몇 군데에 15군데인가요? 14군데인가요? 그 지역구가 있지만 그것도 코리아타운에는 아주 해롭게 이게 배당이 됐잖아요. 그렇게 나눴어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이 부당하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갔거든요. 게리맨더링이요. 그 영어로 표현하는 한마디로.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당파적인 이 게리맨더링을 연방 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건 안 됐고 인구 센서스는 일단은 2020년에는 안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게 이제 그 소수 인종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내용은 크게 다뤄질 수도 있는데 원래 다뤄줘야지 되는 그 양이라던가 깊이보다는 짧게 터치되는 것, 또 좀 가볍게 터치돼 왔던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잡지 뉴욕에 보도가 됐었고 16번째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이라고 하죠. 폭행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이진 그 캐롤이라는 작가요. 이 작가가 원래 그 당시에 많은 그 공화당에서는 왜 그럼 그때 말하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친구 2명에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친구들을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작가는 뉴욕에 글을 써서 사진과 함께 내가 트럼프를 원래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제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긴 하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16번째로 이 같은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과거에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도 뭐 한 사람은 작가고 한 사람은 그 뉴스 앵커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뉴스 앵커였던 사람은 본인의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작가였던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에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진 캐롤이 본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2명의 친구가 반대에 충고를 했답니다. 경찰에 보고해. 또 한 친구는 나 같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 미국식 표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자인 너만 당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겠어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튼 지금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된 경우는 진 캐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에게 여자인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당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냥 겉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요. 어디에 무슨 미인 대회도 나갔고 했었던 그런 여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그 침묵했었던 이유는 많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때 얘기를 하지?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 당시의 분위기와 미투 이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성의 경우는 침묵했었던 이유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 내가 뭐 여자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겠어요? 해서 같이 돕다가 뭐 이 란제리 있는 코너에 가서 피링룸까지 끌려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 자체도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다고 그럼 내가 피해자냐? 피해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는 그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옷도 다 입고 그런 상태에서 바지 짚어내리고 본인의 여성의 성기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금방 싸워서 아주 빨리 게임 끝나고 내가 이겼다. 이런 것을 다른 여성들에게 주고 싶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친구에게 들었다는 여성들까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백악관에서 나는 몰라. 그 여자 몰라. 본 적도 없어. 사진도 있는데 뭐 난 모르는 사람이야. 책 팔려고 나를 그렇게 음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그 일도 있었다 하는 정도는 아무튼 세계의 미국 망신이기는 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항공국이 사실은 이미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나 어메리칸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이버데이 때는 못 하게 되겠네요. 뭐 보잉사의 737 맥스 여객기를 운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5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해서 이제 수백 명이 숨졌잖아요. 뭔가 그 보잉사의 결함이었죠. 그리고 보잉사에 대해서 미국 연방항공국이 제대로 그 감시하지도 않고 연방항공국장도 뭐 그 없었던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액팅이기도 했으니까 대행이 했었고 그리고 보잉사의 CEO는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것 좀 팔아줘라 하고 대통령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만나서 백악관에서 뭐 보여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감시가 소홀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그 결함 체계에 대해서도 연방항공국이 보잉사에게 인스펙션을 하도록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숨지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충분히 다 점검했다 하면서
지금쯤이면 보잉사가 이 그 기종을 다시 운항을 여름쯤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결함이 발견이 돼서 올여름에 운항이 좀 힘들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버데이도 안 된다는 얘기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큰 은행이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를 한 10년 전부터 민간이 운영하도록 많이 돌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에는 이민 관련 그 범법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뭐 텍사스다, 여러 지역의 샌디에고다, 어떤 그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뭐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아니면 불법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구치소가 있잖아요. 그 같은 이제 시설이 있죠. 그런 시설들을 민간 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뭐 가장 그 대표적으로 GEO 그룹이라든가 코레시빅 그룹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몇 개월 전에 아무튼 JP 모건과 웰스파고가 그런 은행에 뭐 융자도 안 해주고 거래를 안 하겠다 했는데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실제로 시설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그게 물론 돈이 부족해서 기금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하원과 상원에서 기금을 늘리자 하는 것을 했는데 대통령이 서명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너무 형편없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다 해서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런 회사들이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미국이 하면서 JP 모건과 웰스파고를 따라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두 번째로 큰 뱅크잖아요. 미국에서 JP 모건이 제일 크고 또 웰스파고가 네 번째로 크고 시리뱅크는 아직 얘기 없네요.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회사들과 거래 안 하겠다 하니까 오늘 주식값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이 두 회사의 주식값.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엘리자베스 워렌을 포함한 미국의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많이 그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은행은 사실은 합법적인 뭐 고리대금 업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또 어떤 민권 운동을 하는 리더들 또 형법 전문가 학자들 특히 히스패닉 블랙 리더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가니까요. 이민 이슈든 아니면 형사법 위반이든 해서 해본 결과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데에다가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나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그런 뜻에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GEO 그룹이라든가 그 코레 그 시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난해에도 뭐 한 17%나 주식값이 내려갔는데 어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표 나온 이후에 3% 내려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웨이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뭔가 크리스마스 때 그 장식 이런 것을 이렇게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 회사에서 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쁘고 누가 직접 만든 것들이 그러더니 그 사이에 굉장히 커졌죠. 요즘에 웨이페어에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웨이페어 직원들이 워크아웃을 했어요. 왜냐하면 웨이페어에서 침대는 꼭 아니고 아이들 뭐 세멘트에서 잔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 같은 구치소 같은 데 보내는 그 가구를 20만 달러를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아니 그 비인도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놓는데 우리 회사 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하고 워크아웃 했거든요. 취소해라. 했더니 회사도 체면이 있지. 그 취소는 안 하고 20만 달러 팔기는 하는데 대신에 10만 달러를 적십자사에 그 기부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됐던 소비자가 됐던 아주 비인도적인 그런 것과 연관해서 돈 버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기업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 미국을 그 살리는 미국이 중국과는 비교되는 좀 그 차원이 다른
아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하이엔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1년도에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1차 대전에 뭐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갔고 2차 대전 들어갔고 이렇게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도쿄에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하기도 했고 아시아에서 좀 뒤로 물러나라 선택의 여지를 줬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공격을 받겠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손 들고 나오고 한국은 대한독립 만세 하게 됐고 한 거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하는 게 지금 비슷한데 트럼프 대통령 물론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뭔가를 이번에 드론이 아니고 미국인을 해를 입혔다던가 그런 일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성이 많고 앤드류 잭슨 스타일의 잭슨이안이 많으니까 그 베이스에서 가라 해서 둥둥해서 펄 하버 그때의 미국의 잭슨이안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일본을 물리쳐 하는 것처럼 이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도 미국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볼튼이 이 말하고 폼페오가 이 말하고 대통령은 혼돈되는 말하고 공수파라고 했다가 10분 전에 취소하고 할 때 미국이 2015년도 핵협상을 할 때는 오바마 막 경제적인 압박 많이 해서 할 때는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란의 국내적인 이슈도 있고 이란의 강성도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에 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느냐 하고 미국은 또 혼자라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돕지 않고 그때는 야 나와서 협상해 이란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과 같이 유럽연합도. 지금은 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전쟁한다고 하면 유럽연합도 중국도 뭐 러시아도 유럽연합은 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반대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을 폭파한다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이후에는 북한처럼 야 우리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기 전에 이게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뒤에서는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2030년까지로 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제스처라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뒤에서 쫙 만들고요. 뭐 예를 들어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을 내가 새로 해서 내가 이겼어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란의 지금 대통령도 그 강성들을 만족시키면서 내가 이겼어 하는 서로 그래 뭐 서로 이겼어 하는 그렇게 조금 양보할 수는 있는 그 정도는 눈 감아주면서 그래야지 모든 일이 풀어지잖아요. 부부싸움 뒤에도요. 강혜신이었습니다.